이번 시간에는 4회 시공 과목 문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1번. PN 접합 다이오드의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할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내부 전개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약해지죠. 자, 그 다음에 컷패스나 커진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전위 장벽이 높아진 게 아니고 낮아지죠. 그 다음에 공간 전화 영역의 폭이 넓어지는 게 좁아집니다. 자, 문제 42번. 진공 차단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높은 압력의 공기가 발생함으로 소음이 크다. 이거는 우리가 진공 차단기가 아니고 공기 차단기. 이거는 공기 차단기죠. 공기 차단기. ABB.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접점수가 맞추고 차단기 수명이 길다. 전류 재단 현상이 발생함으로 서지, 개폐 서지가 크다. 그래서 이 진공 차단기 VCB 플러스 건식 변압기, 건식 TR, 몰드 변압기 포함입니다. 몰드 TR 포함이에요. 그 TR 포함일 경우에는 반드시 서지 없어 SA를 설치해야 됩니다. SA 필수 설치. 이 개폐 서지가 크기 때문에 소형 경량으로 실내 큐비클에 설치가 가능하다. 다 맞는 내용이죠. 문제 43번. 전압계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특성은 높은 내부 저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 또는 높은 교류회로에 쓰는 임피던스. 자, 문제 44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피레 시스템의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인 것에 적용해 나면 20m 이상인 경우 적용해야 됩니다. 문제 46번. 내부 저항이 1옴인 1.5V 전지 2개를 병렬로 연결한 후에 외부에 2.5옴 저항을 가지는 부하로 직렬로 연결했다. 외부의 회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지금 저항이 1옴짜리 건전지 2개를 병렬로 연결을 했고요. 여기다가 저항 하나 연결해서 2.5옴. 지금 여기 전압은 이렇게 했었을 때 흐르는 전류. 여기서 지금 전압 여기가 1.5V죠. 2개 1.5V 병렬이니까 저항 1.0, 1.0인데 2개 병렬이면 나누기 2 값이죠. 저항값이 합성 저항은 1.0 나누기 2, 그래서 0.5옴. 여기 지금 외부 저항이 2.5옴인데 합성 저항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3옴이죠. 그래서 I는 R분의 V에서 3분의 1.5V, 여기 전압 1.5, 그러니까 전류가 0.5A가 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6번. 신전원설비공사에 따라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용 파워 컨디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 시방 맞죠? 운전 계측, 이상 상태 및 시스템 설정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장치가 있어야 한다. 맞죠? 태양전지 출력의 감시 등에 의해 자동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맞죠? 자, 인버터의 입력 전압 범위를 넓게 하여 정상 운전 중 구름 및 기타 장애물에 의해 순간적인 그늘이 발생 시에는 인버터가 정지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정지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7번. 전기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사용전 검사 신청서의 처리 절차로 옳은 것은? 일단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검토하고 그 다음에 검사한 뒤에 결정을 하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 다음에 검사 결과 통보. 자, 그래서 이 순서도 반드시 암기가 되죠.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측 전로를 옥내로 시설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금속관 공사에서 금속관을 콘크리트에 매설할 때 사용하는 관의 최소 두께는 1.2mm 이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문제 49번. 직류 송전 방식과 비교했을 때 교류 송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이 안정도가 좋다는 직류 방식의 장점이에요.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 왜냐하면 안정도가 좋다라는 의미는 직류는 전압의 크기만 있죠. 전압의 크기. 자, 그런데 교류는 자, 전압의 크기뿐만 아니라 주파수, 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정도가 좀 직류에 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 송전 방식의 장점이 전압의 승합, 강압이 용이하다, 회전 자계를 얻을 수 있다, 3상이 있는 경우에 교류 방식의 일괄되게 운영을 기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22,900개통,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거 내용은 교류 송전 방식의 장점이고, 요거는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입니다. 문제 50번. 계기용 변성기에 따라 배전반용으로 사용되는 계기용 변성기의 계급은 3.0급입니다. 자, 문제 51번. 태양광 구조물 기초톱학용 굴삭 기계의 경비 중 손료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자, 기계 손료에는 정비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수송비는 아니죠. 별도 다른 수송비는 운송비에 포함되는 거고요. 문제 52번. 총 설비 용량이 80kW, 수용률이 75%, 부하율이 80%인 수용가의 평균 전력은 얼마냐? 자, 평균 전력은 자, 부하율 곱하기 최대 수용 전력이고, 최대 수용 전력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수치를 다 곱하는 결과가 되어버리죠. 여기 이걸 집어넣게 되면 부하율 있죠, 설비 용량 있죠, 수용률 있죠. 그러니까 80 곱하기 0.75 곱하기 0.8, 다 이렇게 곱하면 이 값이 나오죠. 이 값이 48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3번. 연동 연선의 단면적이 150 스퀘어이고 제곱밀리미터이고 소선의 지름이 2.3m이며 4층 구조라 할 때 소선의 가닥수, 이 소선의 가닥수 관련 공식도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풀기가 힘들죠. n은 3 곱하기 n, 층수 4층이죠. 3 곱하기 4에 가로 열고 4 플러스 1 가로 닫고 플러스 1. 자, 그렇게 계산해 보면 61이 나오죠. 그래서 3n 가로 열고 n 플러스 1 가로 닫고 플러스 1, 이 공식이 암기가 되어 있으면 풀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풀죠. 자, 61 가닥수. 그 다음에 54번. 수변전 설비 공사에 따라 옥내 시공 시 시공 조건에 대한 확인으로 틀린 것은?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 강도를 확인해야 한다. 맞죠? 확인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인해야 된다. 맞죠? 전기실의 물배관, 증기관, 덕트, 환기용은 제외 등을 시설하거나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맞죠? 자,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 상승 우려가 아니고 절연 저하의 우려죠. 저하. 상승이 아니고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공법으로 해야 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5번. 볼트 접합 및 핀 연결에 따른 볼트 조임에 관한 일반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와샤는 볼트 머리와 너트에 평행하게 놓아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모든 볼트 머리와 너트 밑에 각각 와샤 한 개씩을 끼우고 볼트를 회전시켜 조인다가 아니고 너트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볼트 끼우면서 본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나 맞죠. 볼트 조임 작업 시 본조임은 원칙적으로 강우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조임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56번. 가공 배전설에 사용하는 전선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도전율이 클 거 맞죠. 가공이 쉬울 거 좋죠. 그 다음에 비중이 작을 건데 비중이 클 것, 높을 것 그랬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기계적 강도가 클 것. 자, 문제 57번.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접지극은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시설하되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와 변압기 중성점 접지의에 시설한 접지극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몇 미터 이상이냐면 0.75m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문제 58번. 지진구역 1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기초 구조물 시공에 적용되는 평균 재현주기 500년의 지진 지반 운동에 해당되는 지진구역 개수로 오른 것은, 자, 지진구역 1이 0.11이고요. 지진구역 2가 0.077입니다. 0.07입니다. 지진구역 1, 지진구역 2, 0.07. 자, 59번. 브릿지 정류 회로에 필요한 다이오드 개수는, 자, 우리가 브릿지는 다이오드가 4개죠. 자, 그 다음에 문제 60번.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라 수평 트레이에 다심 케이블을 포설 시 벽면과의 간격은 몇 미리 이상 이격해야 되냐면 20mm 이상 이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